네, 잠시만요. 네, 2021 새해 경기도 교육감 기자회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5년을 향한 그림을 그립니다. 2025를 왜 언급했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2020년 코로나19 상황. 담임 선생님과 나는 모르는 사이 같다. 그냥 이번 학기는 없던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똑같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 감금되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금되어서 내 권리가 모두 망가졌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시였습니다. 2020년 아이들이 겪은 코로나19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그저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긴박한 감염병 상황 때문에 의견을 묻기보다 강요하고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 지도와 방역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교육 병행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2021년에, 이제 올해죠. 2021년에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고민과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와도 일맥상통하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고민과 도전을 함으로써 어차피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 2021년은 학교는 사회적 접근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적 접근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회적 접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가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에 접어들 것이며 코로나19는 그 서막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즉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 기후 위기의 시작이다. 향후 5년 동안 지구는 1.5도 상승한다는 예측,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은 인류가 수십 년 이어온 환경 파괴의 결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어떤 재앙의 끝이 아니라 기후위기 환경 파괴의 시작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그냥 감염병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로서 인식을 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아픔과 비극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럼 사회적 접근이 무엇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후 교육이 곧 기후 행동입니다. 사회적 접근은 무엇이다? 행동이다. 과학적 접근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기다리지만 사회적 접근은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기후 교육을 33시간 필수로 하는 법제화와 세계가 2021년부터 공동으로 노력하는 파리 기후 협약은 우리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기후교육은 곧 무엇이다? 환경교육이고 환경교육은 그냥 알미 아니라 무엇이다? 행동이다. 정규 교과 편성이나 법제화 방안을 살피고 사회와 생활 속에서 실천, 같은 말이죠.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학교는 사회적 접근을 고민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사회적 접근? 환경교육, 기후교육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행동과 실천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실천, 학교에서는 교육. 두 번째, 우리는 2025년 이후의 과제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은 교육에서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해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고교 학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특목고 중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없어지고 특목고 남아있는 거는 무엇이 남아있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그 다음에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남아있지만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요. 2025년에는 무엇이 된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한다. 고교 학점제는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주제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바뀌고 학생 중심 학생 주도성의 수업으로 바뀌고요. 경쟁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 속에서 학습 욕구와 동기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과거 교육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교육의 새로운 변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할은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 경제, 각종 바이러스 상황들을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이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2025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경쟁이 없는 성장 중심 교육과 절대평가로 교육 동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교육은 어떤 교육, 수업은 어떤 수업, 성장 중심 교육, 평가는 어떤 평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 교육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동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는 9등급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교육 동기가 살아남지 않으니까. 교육이 입시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껏 탐색하고 도전하는 준비 과정을 실천할 때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고민을 고교학점제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교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교육 자치 실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무엇이다? 교육 자치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둘째, 모든 국민이 함께 대학 입시 체제 개선, 나아가 수능 시험 제도 폐지에 이르기까지 혁신적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과목 선택과 결과가 곧 대입으로 이어진다는 틀을 깨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혁신과 교육 개혁의 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함께 수능시험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교 입시를 전면 무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쟁하지 말아라.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 지역 고교 평준화를 시행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교 평준화 안 돼 있는 비평준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처럼 고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들 속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존엄이죠.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갔느냐 못 갔느냐로 나누고 특목고를 갔느냐 못 갔느냐로 나누고 시작 전부터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기준이 정해진 답을 빨리 정확하게 찾는 것이라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답을 빨리 정확하게 찾는 것은 누가 더 잘한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중심, 성장 중심이며 초중고 교육 과정 속에서 진로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다른 소질과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협력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준화 제도 전면 도입을 모든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 서울은 100% 평준화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큰 시도 같은 경우는 평준화이지만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 많습니다. 평택, 안성, 그죠? 그 다음에 오산, 화성,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보면 평준화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25년을 위해서 넷째,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도 전격적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2021년에 군서 미래학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급별 학교 설립 기준이나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학교 제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중고 통합 운영은 기존 학교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병설학교 체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에 있는 배감 중고 같은 경우는 학교 급이 통합된 게 아니라 교장은 배감 중고 교장을 병설로 유지하면서 배감중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이렇게 각각 유지되는 형태지 이게 연계되어 있는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겠죠. 학교급 간 단절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무학년제 개별화 교육. 그래서 학교 통합, 초중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무학년제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가자. 상급 진학 개념을 학생 성장에 초점을 둔 진급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로운 학교 설립 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미래학교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상위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러한 학교들을 좀 교육감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겠죠.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정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스쿨도 교육 제재 변화에 맞춰 학습 중심의 공간과 시설이겠죠. 예전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간 중심이 있었다면은 학습 중심의 공간과 시설을 배치하고 열린 공간과 가변 공간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교육학점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종 제도 정비와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부금법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변함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2025년을 교육 흐름의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 체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는 과거와의 단절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체제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가 아니라 과감하게 과거와 단절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자. 현재 우리가 했던 원격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기존의 체제에서는 상당히 걸리는 게 많았던 체제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단절하고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었죠. 실예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개인 이메일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밴드라든지 카톡 같은 경우도 사용이 불가능했었거든요. 보안 때문에 학교에 있는 와이파이도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원격 수업 체제로 변하면서 사실 이 모든 게 다 제도가 혁신이 되었죠.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라면 다 가능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과거로부터의 연장선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라 단절해서 새로 만드는 변혁입니다. 경기교육은 다양성을 지향하며 공존협동 변화를 교육의 기본 정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1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연구학교 5개, 선도학교 35개였다면 2021년에는 선도학교를 134개 새로 지정을 해서 총 일반고가 374개 교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합쳐서 319개 학교, 총 85.3%로 연구선도학교를 혁신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2018-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생 선택과목 변화 추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학교 지정 과목 이수 단위와 지정 과목 수는 줄어들고, 즉 학교에서 이거는 꼭 들어, 이거는 꼭 들어 하는 것들은 줄어들고, 학생 선택 과목 이수 단위와 학생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원 수급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정하는 이수 단위와 지정 과목 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2021년 학생의 과목 선택권 지원 현황입니다. 뭐 이렇게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지자체 및 대학 등 협력해서 10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교과 순회 전담 교사를 시범 운영하겠다. 2021년도 도입해서 15개 지역 27명을 운영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 순회 전담 교사는 학교 단위로는 운영하기 힘든 교과들,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디자인, 미용 이러한 교과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특정 학교에 소속이 돼서 순회로 전담 다니는 선생님들을 총 지정을 해서 27명을 운영해서 학교에 다양한 학생 교과목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교 평준화 현황입니다. 현재 하나, 둘, 그렇죠. 수원 1979년, 81년, 그 다음에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2002년, 부천, 고양, 안산, 의정부, 용인이 가장 마지막이었네요. 요렇게까지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되었지만 훨씬 더 많이 고교 평준화가 돼야 될 지역들이 있죠. 현재 경기도에 교육지원청은 몇 개이다? 25개이고 경기도에 있는 시도는 31개인데 지금 하나, 둘,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31개 시도 가운데 12개만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평준화를 전부 다 31개 시군 지역을 목표로 진행하겠다. 통합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초중 현황은 학생 수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진 양상이겠고요. 네, 뭐 중복 이런 것들이겠고요. 2021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입니다. 이쪽이 2021년, 이쪽이 2020년인데 1번 맨 위에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가나다 순서는 아닐 테니까. 군서 미래 국제학교 중학교 과정 150명 개교합니다. 이게 가장 핫한 과정이겠죠. 특수학교 이렇게 용인, 의왕, 신설학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3월자 개교학교, 그 다음에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직속기관으로 개원합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 들어가고요. 경기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진행되고 그린 스마트 학교 40년 이상 된 교사동이 있는 학교고 2025년까지 386개의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바꾸겠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이렇게 만들겠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꿈의 학교를 10개 신설하겠다.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꿈의 학교는 300개, 작년에는 66개였지만 300개로 대폭 대폭 확장하겠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789개였는데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1200개 예정을 하는 거죠.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이미 개설된 프로그램에 학생이 가는 곳들은 700개로 줄이고 1000개에서 700개로 줄이는 반면에 학생이 스스로 학생 주도성이 있는 꿈의 학교는 1200개로 늘리겠다. 꿈의 대학 강좌 수는 비슷하고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대금이 다 무상.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요.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를 25개 교 운영합니다. 31개 시군 혁신교육지구 시즌3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경기도 전체의 시군이 31개인데 그 중에 30개가 있으면 그 마지막 시군 하나도 포함을 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3로 2021년 3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가 10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로 확대가 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85% 운영을 하고 교과순회 전담교사 15개 지역에 27명, 특성화고등학교, 교과 특성화학교, 과학중점학교, 무슨 예술중점학교 79개에서 147개로 다양화하는 거죠. 교육과정 클러스터, 특히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57개에서 125개로 대폭 확대가 되고요. K-에듀파인 이거는 큰 교육활동비 지원, 국민기초 지원. 또 요거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기후변화 대응교육이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교육, 지구지킴이 1일 프로젝트 한 학년 한 주제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이었는데 권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예 그냥 실시로 박아버렸네요.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과정 이렇게 좀 변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학력 또 하나는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가 117개 교를 했다면 거의 2배 가까이 240개 교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감사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권을 어디에 있다? 지원청에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역 중심의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만든다. 유치원 학교 급식법 적용하고 진로직업 특수교육센터가 6개소로 바뀌고요. 쭉 보면 요 정도 변화가 있네요. 이 정도 변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정책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의 변화니까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새해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에서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이다?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고민하자. 과학적 접근, 과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 그 다음에
실천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해결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2025년 이후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거기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찾자. 왜 2025년이냐? 2025에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중에서 외국자죠. 외고 국제고 사립형 자율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2025년에 경기도는 무엇 하겠다? 평준화 전면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자? 2025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 교육과 절대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조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시험제도 폐지 논의 한번 해보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수능 시험제도 폐지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 제도 폐지한다고 해서 뭐 수능 2가 나와가지고 결국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 입시, 대학 입시가 아니라 고교 입시를 무경쟁 체제로 바꾸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무경쟁으로 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있고 25개 지역청이 있는데 이 중에 50%도 안 되게 지금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신 점수로 고등학교를 엄청나게 빡세게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경쟁 체제로 바꾸자. 고등학교 입시를.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중고 통합학교를 전격적으로 앞당겨 실시하자. 학교급과 학년제 요거 옛날 거니까 탈피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재 교부금법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지막, 과거와의 단절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계속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그 다음에 변화되는 교육 정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육감 2021 새해 기자회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